중심극한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니까 뭐냐면은 데이터를 뭐 구하잖아요. 그럼 데이터의 평균 같은 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평균 내면 어떻습니까? 데이터가 뭐 막 뭐 이런 식으로 얻어졌다. 그럼 이게 이제 평균 내면 뭐가 돼요? 이 중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심이 극한 표본 크기가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중심간 정리예요. 그래서 이 중심간 정리 그러면 뭐예요? 데이터 하나하나가 아니고 개별이 아니고 이 전체 데이터의 평균이 이 표본 크기가 커지면서 얘네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게 중심간 정리예요.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면 이제 강의 속에 앞에서 중심간 정리가 뭔지 그런 거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 거를 되새겨 봐야겠습니다. 자, 표지 분포는 뭐라 했어요? 모집 단위 이렇게 있다. 모집 단위. 그럼 표본을 이렇게 뽑았다. N개의 표본을. 그럼 이네들의 뭐 어떤 통계량, 여기서 말하는 평균을 계산했다.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한다면 얘네들 만들어지는 X바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의 분포. 이런 것들이 바로 뭐라 해서 꼭 표본 평균 아니에요. 여기 있는데 이네들의 분포가 표지 분포다. 그래서 이 표지 분포는 이 모집단의 모든 데이터를 알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얘기다 그런 거예요. 반면에 부스트랩 분포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 못하니까 표본에서 끝은 오리지널 표본이 하나 있다고 하자. 그럼 이 작업을 어떻게? 표본이 모집단인 것처럼 여기서 반복해서 이 부스트랩 표본들을 뽑아보자. 컴퓨터가 있으면 하는 거죠. 이런 걸 했을 때 얘네들의 분포가 부스트랩 분포다. 그럼 임의화 분포는 뭐냐? 임의화 분포는 이런 거죠. 모집단에서 어떤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연가설에서. 연가설 주장하는 뭐가 뭐 P는 P제로다. 뭐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거를 가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부스랩처럼 이제 뭐 표현을 뽑아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임의화 분포 그래요. 그런데 앞에서 보면 이런 세 가지가 모두 다 그 적절한 조건이 만족되면 대부분이 n이 이렇게 큰 경우인데 그러면은 정기분포랑 모양이 비슷하더라고요. 이것이 20세기 초에 뭐 가장 많이 발견되고 지금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건데 의원이 그런 게 아니야. 법칙이야. 그래서 지금 말은 뭐라고요? 표본 크기가 충분히 커지면 이런 평균 또는 비율, 평균 차이, 비율 차이 이런 네 가지 또 더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정기분포를 따른다. 이 대단히 중요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이 평균 차이, 비율 차이 이런 것들이 따르는데 이걸 바로 중시간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 데이터가 아니고 데이터 여러 개 평균 내고 이런 것들이죠. 그럼 얼마나 커야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는 상황별로 달라요. 상황별로. 그래서 뒤에서 이제 알아볼 건데 아무튼 지금은 이 표본 크기가 커질수록 점점 더 가까워지니까 근사 정도가 좋아진다는 거죠. 근사가 계속 상승한다는 말. 근사 정도가. 그래서 이 부스랩이 됐던 임의와 분포가 됐던 이 정기분포를 따르는 경우에 굳이 이렇게 컴퓨터가 실험해야 되냐?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을 정기분포를 가지고 많이 했다. 그거 가지고 했는데 알아서 알아봅시다. 자, 여기는 그림은 뭐냐면 이 그림은 그 식품이에요. 식품. 식재료 아닙니까? 식재료. 근데 식재료인데 이 유기농이에요. 유기농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뭐 살충제니 비료니 뭐 이런 건데 좀 농약을 덜 쓰는 거 아닙니까? 그 유기농 식품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거 좀 뭐 값이 비쌉니다. 이거 그죠? 비싸요. 그럼 비싸게 돈 주고 사 먹을 만큼 뭐 건강을 위해서 더 쏘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기농 식품 먹기 위해서 돈은 더 많이 지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이 문제를 토론하는 이 미국의 한 부모, 이 가정에서 이 16세 한 여학생, 이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한 고등학생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좀 의심을 품은 거죠. 과연 너 진짜 그럴 만한 증거가 있느냐? 그래서 이 고등학교 수업 과학의 하나 일환으로 이 문제를 조사해보자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과일팔이라는 게 있는데
과일파리가 이제 뭐 이렇게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과일파리들이. 그러면 이 중에서 무작위로 두 그룹을 나눴어요. 무작위로. 과일파리 모여. 너는 뭐 하나는 A 그룹. 또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O 그룹은 뭐냐면 이거 유기농이야. 유기농. 오거닉이니까 유기농. 그다음에 C 그룹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소위 대조 그룹이야. 여기는 이제 뭐 그냥 일반 거 먹인 거죠. 그래서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너는 유기농 식품 먹어. 또 나머지는 이제 뭐 그 뭐죠? 대조. 그냥 보통의 그냥 뭐 유기농 아닌 그런 거 먹으라고 한 거죠. 과일파리. 그래서 이 과일파리가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는 완전히 무작위로 결정됐죠. 그래서 이 과일파리들이 유기농을 먹었는데 좀 더 오래 산다든지 이러면 뭐예요? 이 유기농 식품이 좀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이 무작위로 섞여서 왜 유기농 식품을 먹었을 때 오래 사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재래식 음식 이거는 그냥 뭐 대조그룹이죠. 역시 먹었고. 근데 유기농은 뭐예요? 그런 건 이제 먹은 거죠. 그런 다음에 음, 여기다 어떻게 해요? 이 두 종류의 과일파리에 대해서 수명 누가 더 오래 사냐, 또 생식력 누가 더 좋으냐, 또 스트레스 얼마나 버티느냐 이런 거를 측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연구 결과 가지고 전국 과학 큰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학술지에 발표됐는데 이 학술지 발표된 거 보려면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 저자 보시면 이 첫 번째 저자 뭡니까? 미국의 텍사스 주에 이 플라노라고 한 도시의 클라크 하이스쿨 고등학교이죠. 고등학교 학생이 제일 저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유기농적으로 기른 음식은 뭘 제공한다고?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한다. 이게 이제 과일파리인 거죠. 그거를 이제 실험을 통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 아이디어. 이게 무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대학 교수들이랑 같이 연구해서 이 논문을 낸 겁니다.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학술지 발표됐는데 지금 여기서 이 그 감자를 유기농 감자 아닌 거를 유기농 감자와 그렇지 않은 재래식 감자 먹인 거예요. 생존율을 알아보죠. 생존율은 뭡니까? 생존율은 그 여기서 계산해 보면 거의 2주 동안에 유기농 감자를 먹은 집단 파리가 500마리 있었는데 318마리가 살았다. 그럼 생존율이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318 나누기 500 아니겠습니까? 계산한 거죠. 이게 바로 생존율이에요. 생존율. 생존율. 그런데 여기 생존율. 재래식 감자는 뭐야? 500마리 중 285마리. 이것만 보면 어떻습니까? 500마리 중에 280. 요거만 보면은 요게 더 높은 것 같죠? 그러면 요것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나왔을까? 우연히 왜 그럴 수 있어요? 과일파리 집단을 무작위로 선출하는데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유전적으로 좀 뭐 아주 강한 또 이런 뭐 살충제라든가 뭐 이런 그런 거에 강한 그런 것들 혹시 여기 안에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닐까? 여기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기서와 같이 이 문제를 이렇게 소위 이렇게 공식적으로 단계별 쓰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 문제를 정리하면 과일파리가 유기농 감자를 먹으면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증거가 있느냐? 그걸 검증하는 우리 뭐라 그래요? 가설 검증이라고 해요. 가설 검증. 하이퍼시스. 이 가설이죠. 검증은 뭐야? 테스팅이죠. 하이퍼시스 테스트. 이렇게. 그래서 연가설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항상 뭔가 그 데이터로다 우리가 제시하고 싶은 거, 그 대안가설을 합니다. 그 A는 뭐냐면 올터너티브예요. 올터너티브. 우리가 대안적으로 뭘 제시할 수 있느냐? 올터너티브예요. 그래서 요 PO는 뭐냐면 이 유기농 그룹 우리가 이 유기농을 먹었었을 때 생존율
그거예요. 그 생존율이 PC는 뭐예요? 대조군이죠. 그러니까 유기농의 생존율이 이 재래식 감자를 먹은 거의 생존율이 왜 높다고 하는 증거가 뚜렷하냐? 이런 증거가 있냐 이거죠. 그럼 어떤 조건에서 데이터를 비교를 하고 하느냐면 연가설은 뭐냐면 이거 널입니다. 널. 아니야 그런 효과가 없어 그런 뜻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생존율은 같은데 여기서 이제 계산해 보면 여기서는 PO, PC잖아요. 이거 우리 알아요 몰라요? 이거는 이제 모집단입니다. 모집단.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이 그 과일파리가 유기농 식품을 먹으면 생존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뜻입니다. PO, PC는 요거 우리가 이거 알고 싶어해요. 그 대신 이 표본에서 이런 계산하잖아요. 그거는 항상 거기에다가 이런 식의 비율이면 이렇게 했었습니다. 요거랑 요거랑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죠? 요거는 뭐라고요? 아, 일반적으로 과일파리가 유기농을 먹었을 때 생존율이에요, 생존율.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모수라고 그래요, 모수. 요거는 뭡니까? 요거 그래서 모수 우리 몰라요. 계산도 할 수 없어요. 몰라요.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표본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표본에서. 그래서 표본 비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주의하세요. 요거 핵 모자인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기농 식품을 먹었을 때의 생존율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거 63.6%. 재래식은 얼마예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0.579. 요거의 차이는 이런 거죠. 그래서 6.6%의 생존율이 높은 거죠. 그러면 이 6.6%의 생존율도 높은데 이것이 연가설이 맞다고 했을 때 그냥 흔히 나올 수 있는 거냐 보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이 대안가설에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 이와 같은 6.6%는 대한 연가설이 맞다는 상황에서는 나오기 어렵네. 그러면은 유기농 이 감자 효과가 있는 거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이것이 만약에 그냥 연가설 흔히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뚜렷한 증거는 없네. 뚜렷한 증거는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의 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와 같이 다시 정리하면 이와 같이 이 가설에 쓰는 이와 같이 모수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도 여기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왜? 이 가설이란 말이야. 가설은 뭐냐면 어떤 일반화에 대한 주장이야. 유기농 식품을 먹었을 때 재래식보다는 생존율이 높다 하는 이런 것이 대안가설, 대립가설 이런 거고 이거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효과가 없어 하는 이 두 주장 사이의 충돌이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실제로 쓰는 연습해야 됩니다. 쓰는 연습. 눈으로만 보고 그러면 시험 보고 그럴 때 절대 안 됩니다. 숙지하고 그럴 때 자꾸 이거 쓰는 연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 볼 때 어설프게 봐서는 이거 다 틀립니다. 자, 그래서 더 높은가 이런 증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연가설화에서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그 확률을 구하는 거 그거를 하는 것이 가설검증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푸는 방법이 이 스탯키에서 하려고 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가설 검증을 하는 거다 하는 파트가 하나 있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무작위 검증이고요. 여기 신뢰 구간이에요. 신뢰 구간. 그래서 불수를 이용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평균 하나짜리에 대한 검증이냐 비율 하나짜리에 대한 검증이냐 평균 차에 대한 검증이냐 비율 차에 대한 검증이냐 아니면 기울기건데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 PO하고 PC 두 개의 비율 차에 대한 검증이니까 바로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한 걸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보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같이 놓고 하겠습니다. 같이 놓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 할 때
지금 우리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드릴까요? 이 정도면 적당하겠죠. 이렇게 여기서 데이터를 우리 상황에 맞게끔 해야죠. 그래서 이 에딧 데이터로 합니다. 에딧 데이터. 그럼 그룹이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그룹이 무슨 그룹이냐면 이게 유기농 그룹입니다. 그래서 총 500마리 중에서 몇 마리가 살았어요? 318마리가 살았죠. 두 번째도 똑같이 500마리입니다. 500마리. 그 중에서 285마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오케이 합니다. 오케이. 그래 놓고 여기 계산된 거를 보세요. 확인하시면 위에 교재 설명한 것처럼 500마리 중에서 318마리 살았으니까 첫 번째 이게 유기농 그룹이에요. 여기서는 생존율이 63.6%구나. 이 대조군, 이 재래식 감자 먹은 비율은 500마리 중 280, 그래서 0.5죠. 차이는 뭐예요? 0.06. 똑같이 나왔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대한가설이 뭐였어요? PO가 PC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PO 빼기 PC는 양수냐라는 거죠. 이 양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꼴이 이렇게 분포를 만들면 오른쪽에 1스의 수수를 무슨 뜻입니까? PO가 PC보다 크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의 확률을 계산해 주는 겁니다. 자, 이거 하는 방법은 여기서 이 오른쪽 꼬리 요거를 이제 먼저 실험부터 합시다. 실험을 뭐 한번 실험하고 이것은 뭐냐면 이 두 개의 집단이 비율이 같다면 하는 뜻이에요. 같다면 그러니까 영가설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영가설이 두 개의 비율이 만약에 같다면 발생할 수 있는 그럼 뭐예요? 같으니까 이 영 주변에서 뭐 있겠죠, 그죠? 그런 것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연히 이제 그런 것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번, 1000번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리셋하면 다시 처음부터 되돌아가고요. 이거를 1000, 한번 이게 1000번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이런 실험들을 연가설이 맞다는 조건 하에서 차이가 그만큼 나는 거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거 클릭할 때마다 실험은 몇 번 하는구나. 3.5. 그 다음에 가운데 중심이에요. 이거 가운데 중심.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요거에 퍼진 정도입니다. 표준 오차라고 그러는데 요것에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실험을 3000번 했잖아요. 이거를 더 합시다. 10,000번까지 봅시다. 10,000번. 그래서 10,000번까지 했어요.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른쪽 꼬리를 본다고. 오른쪽 꼬리. 클릭하면 오른쪽 꼬리.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0.062보다 큰 쪽은 0.06 이런 거 나왔죠. 근데 우리는 아까 얼마나 그랬어요? 0.066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0.066을 넣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하면은 0.066을 넣었잖아요. 그럼 오른쪽 꼬리에 있는 거 0.018이죠. 요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P값이라고 하는데 P값.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 이 두 집단의 비율이 같다고 해보자. 이랬었을 때 우리가 관측한 0.066보다 큰 쪽, 요쪽의 확률은 요만큼이야 이런 거죠. 요 확률이 놀랄 만큼 작은가? 이 질문하는 거예요. 작은가? 이렇게. 그러니까 0.018은 1.8%의 확률 아닙니까? 그러면 놀랄 만큼 작은가?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 얼마나 거 작다고 하나. 그런 거를 재는 것을 우리는 유의수준이라고 해요. 유의수준. 그래서 이 유의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0.05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5%의 확률보다 더 적게 나오면 그건 놀라운 일이네. 연가서 나오기 힘드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의수준을 알파라고 표기하는데 일반적으로 0.05 많이 씁니다.
문제에 따라 다른 거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은 이 1.8, 0.018은 어떻습니까? 0.05보다 이거 작죠, 그죠? 0.05보다 이거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보면 유기농을 먹었더니 생존율이 재래식 먹은 것보다 6.6%가 생존율이 높아졌다고? 그럼 이건 갖다가 보기 곤란하네. 이런 증거를 얻었다는 뜻이에요. 몇 가지. 이런 거 연습을, 이런 거 하나만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과정들은 뭔가 좀 어떤 규범적이지만 이렇게 해석하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실제 문제마다. 그래서 그걸 해야 되겠는데, 여기서는 이 실험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러나 이 모의 실험을 만번 하는 것이 과정이 다 다른데, 우리 곰방 보여준 거는 뭐가 나왔어요? 0.018이 나왔죠. 여러분들이랑 또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여기서 이제 한 실험의 결과인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만번 실험을 했죠. 그리고 0.066이고, 그 다음에 0.066일 때 이 실험에서는 0.019가 나왔어요. 내가 지금 해본 건 0.018이고, 여러분들도 실제 해보면 조금씩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P값, 요거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는데, 놀랄 만큼 작은 건지 아닌지 할 때 0.05라고 하는 거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 요 P값이 요거보다 작잖아요. 작으면 놀라울 만한 거야. 왜? 연가설에서 나오기는 이거 작으면 좀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럼 연가설을 믿지 말자는 거죠. 대안가설에 대한 증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의수준보다 작음으로 그래서 하는 거야. 그래서 연가설을 기각한다. 연가설 기각한다는 거는 대안가설을 뭐 지지를 얻은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결론은 재래식 감자보다 유기농 감자 먹으면 과일파리의 수명이 더 길어진다는 증거를 얻었다. 그래서 이제 얻은 거죠. 그래서 길어진다는 이거 뭡니까?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이게 인과관계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혹시 과일파리도 유기농 먹으면 좋은데 그럼 사람도 그런가? 하는 이런 거에 뭔가 좀 비슷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 조건에서 데이터 무작위 실험했기 때문에 과일파리 수명이 길어진 거는 똑같은 조건인데 유기농 먹었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유기농을 먹으면 이런 거를 무작위 실험에서 얻었기 때문에 수명이 길어진다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이 무작위 분포, 랜더미제이션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해봅시다. 여기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아니, 이 분포의 모양이 뭐랑 같아요? 종 모양 분포, 전기 분포랑 같잖아요. 이 전기 분포를 뭘로 근사할 수 있어? 평균은 0. 이것 때문에 표준편차는 여기 있죠. 그래서 0, 0.3. 이걸로 근사하자 이거죠. 그래서 근사하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전기 분포와 비슷하고 평균은 0, 표준편차는 0.03으로 근사를 하죠. 그럼 결국 이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이 분포에서 구하면 되죠. 그러면 이런 이론을 적용을 하면 실험하지 않고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서 0.066보다 큰 거 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그래서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 가서 이 스택키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계산해 볼까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자, 확률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 P 놈이죠, 그죠? P 놈. 그리고 얼마야? 0.066. 그죠? 그리고 평균은 얼마야? 0이죠. 표준 편차는 0.03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죠? 0.03. 그래서 이것에 실행 해석하면 뭡니까? 이거는
그냥 오른쪽이 아니죠. 왼쪽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1 마이너스, 그래서 구해보면 0. 반올림 얼마입니까? 0. 반올림 0.024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거와 거의 비슷한 것이죠. 스테키에서도 구하면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스테키는 개념적으로 하고 그런 거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게 간단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구했다. 그래서 임의야 분포 대신에 이론적인 정규 분포 이용해도 똑같이 구했다. 이런 거죠. 자, 이번에는 좀 다른 건데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어떻게요? 우리 앞에서 배운 표준화하는 거,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표본 통계량에서 연가설의 모수값을 빼주고 나눠주면 됩니다. 연가설의 모수값이 여기서는 얼마예요? 여기서는 H0가 P0는 PC랑 같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빼주면 얼마예요? B0 빼기 PC는 0이죠. 여기 요거 말하는 겁니다. 이 표준오차는, 이 표준오차는 뭐냐면 위에 그래프로 보면 항상 우리 근사시키는 것은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인데 중심이 있죠. 이 모양은 전기분포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이 표준오차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0.03 정도 되는 거죠. 0.03 이렇게. 물론 요거 뒤에서 이론적으로 구하는 방법 배울 겁니다. 지금은 요것만 가지고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표준점 금융에서 구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뭐죠? 요거 계산으로 하면 결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0.066 마이너스 0이죠. 그래서 가로를 쳐야 됩니다. 요거를 뭘로 나눠? 0.03으로 나눈 거죠. 그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2.2가 딱 나왔어요. 그죠? 2.2.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G라고 합시다. 작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거기다가 저장하라 이런 뜻이야. 여기다. 그래 놓고 이거를 저장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P 놈에서 이 G 값을 계산해줘. 평균은 0, 표준 편차는 1. 이렇게. 그리고 이 값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왼쪽이죠. 오른쪽은 1 마이너스 이 값이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주면 0.024 똑같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계산해도 뭐 0.1 똑같이 나오는구나. 오른쪽 꼬리 빼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리하자면 여기서 이 정리하면은 정기분포로 그냥 계산하나 표준점으로 계산하나 항상 똑같아야 돼. 그 다음에 임의야 분포는 뭐야? 무작위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임의야 분포 보니까 정기분포랑 비슷하구나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서 구한 것도 거의 같다는 것도 여기서 배웠습니다.